인티저 퀀텀 홀 이펙트하고 토폴로지의 관계를 좀 이제 and 토폴로지.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왜 이런 인티저 퀀텀 홀 이펙트가 이제 스테이블하냐, 그런 게 문제예요. Why stabl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하고 시그마 E가 이제 이런 관계에 이제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그마예요. 그러면은 시그마가 프랙션 필링 프랙션에 대해서 필링 프랙션 F의 함수로서 리니어한 것은 뭐 클래시컬하게도 우리가 사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필링 프랙션 1, 2, 3, 4 혹은 여기 마그네틱 필드의 함수로서 여기 이제 B를 갖다 그린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 오브 시그마를 그리면 다시 리니어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왜 이제 플라토가 나타나냐,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게 이제 이슈야.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플랫할 때에 시그마 XX 혹은 롱기튜드널한 파트는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제로를 가져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왜 이제 스테이블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들 때에 하나는 어떤 불순물의 효과 혹은 임퓨리티의 효과 같은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한번 말로 이제 어떻게 좀 아규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뭐냐면은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뭐 증명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엘렉트론의 density of state라고 그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에너지 축이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필링 프랙션이 1, 2, 3 뭐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각각에 대응되는 어떤 그 란다울 레벨들이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란다울 레벨들이 쭉 쳐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만약에 이게 물질 전부 이제 굉장히 순수하다, 퓨어하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란다울 레벨에 예를 들어서 NL개가 차고, 두 번째에 NL개가 차고, 세 번째에 NL개가 차고, 그래서 N이 어떤 F의 over NL 필링 프랙션 F 곱하기 NL 꽉 차, 한 번 찼을 때 다 들어가는 거 개수. 그러니까 이제 F는 뭐냐면 NL과 N의 이제 B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델타 펑션처럼 이제 분포를 할 거라고요. 이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있고, 여기에 있고. 이게 그게 이제 아주 퓨어한 샘플에 있어서의 엘렉트론의 이제 분포일 거야. 여기는 뭐냐면은 N 오브라고 E라고 그럴까? 이걸 좀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쪽을 갖다가 뭐 이제 독립 변수, 이쪽을 갖다가 종속 변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포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물질들 안에 어떤 뭐 임퓨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디스퍼시브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갈 거예요. 벌써 봐. 그래서
첫 번째 란다운 레벨, 두 번째 란다운 레벨, 세 번째 란다운 레벨에 원래 다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임퓨리티들이 이런 식으로 막 박혀 있으면 그럼 전자들이 얘들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컨덕티비티를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 잡혀 있단다.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임퓨리티에 의한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라고 그래요.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컬라이즈된 엘렉트론들이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쫙 로컬라이즈된 어떤 엘렉트론들의 이 개수의 이쪽 오른쪽이 이제 개수를 나타내는 넘버고 이쪽은 이제 에너지죠. 그래서 란다울 레벨과 란다울 레벨 사이에 있는 어떤 에너지 값을 갖는 그런 엘렉트론들은 로컬라이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원래의 그 란다울 레벨의 그 준위에 있는 엘렉트론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거를 여기 있는 놈들은 좀 익스텐디드돼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놈들은 혹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놈들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엘렉트론들이고 여기 요 근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원래 란다울 레벨 근처에 있던 놈들은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좀 익스텐디드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바운드리에서 바운드리까지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엘렉트론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컨덕션 엘렉트론들이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컨덕션 엘렉트론들이 뭐냐 하면은 금속 전체의 웨이브 펑션들이 쫙 퍼져 있는 것들이 그게 컨덕션 엘렉트론들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왜 이렇게 되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이걸 계산기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뭐 계산의 이제 결과인데 결국 엘렉트론의 number of state, density of state의 구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꽉 찰 때마다 뭐라 그럴까 쭉 이제 엘렉트론들이 쭉 차오면서 여기 이제 채우는 거죠. 차오면서 여기를 갖다가 첫 번째 란다우 레벨을 갖다가 꽉 채우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컨덕티비티가 쫙 어느 정도 어떤 일정하게 이제 쭉 형성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지날 때에는 뭐예요? 이걸 차봐야 얘들은 뭐 별로 기여를 안 하는 거죠. 엘렉트론들이.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찰 때 또 이제 쫙 올라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찰 때 전혀 기여를 안 한다는 그 얘기가 말하자면은 가만 있어봐. 그렇죠. 그 안 한다는 얘기가 플라토가 존재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찰 때는 어디야? 여기가 란다울 레벨주의를 갖다 이렇게 채워갈 때는 이게 한 번씩 쫙 점프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채워갈 때에는 별로 채워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토가 이제 생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설명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죠.
플라토가 뭐냐면 컨덕티비티가 증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토 여기 보면은 컨덕티비티가 홀 컨덕티비티가 넘버 오브 엘렉트론들을 갖다가 쭉 증가를 시킴에 따라서 이게 증가하지를 않는 거예요. 딱 증가하고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고 증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나타나냐?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우는 동안에 별로 얘들이 컨덕티비티에 영향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우선 좋겠다는 우리 wishful thinking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컴퓨터에 넣고 계산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참 그것처럼 싱거운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다른 좀 얘기를 좀 찾아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임퓨리티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스텝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뭐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곤란하죠.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은 쓰고 사람들이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론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좀 못마땅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로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인티저 퀀텀 이펙트에 대해서 한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겠어요. 이걸 이제 로플린의 게이지 아규먼트라고 그러는데 게이지 아규먼트. 로플린의 게이지 아규먼트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퀀텀 홀 이펙트를 이제 저희는 시료가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작은 판때기가 있는 거죠. 2차원의 판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X라고 그러고 이쪽을 갖다가 Y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몇 개의 이제 그 방이 있느냐 하면은 NL개의 방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지난 시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렉트론이 돌고 있다고 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엘렉트론들이 각자의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각 방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이 방의 크기가 2파이 LB의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LB는 얼마지? LB의 제곱이 H 바 오브 2B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방 한 개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엘렉트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가 뭐냐면 NL개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 NL개가 뭐냐 하면은 이 방의 넓이 나누기 한 개의 넓이죠. 2파이 LB 스퀘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LX, LY 그 다음에 2파이 H바 곱하기 2B 이렇게 주어져요.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몇 개 이제 있느냐 하는 것은 엘렉트론들이 이제 실제 몇 개 있느냐 하는 얘기는 다른 소리고, 그래서 필링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원 란다우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디제너러시 개수. 그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거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도대체가 여기서 이게 방을 다 꽉 채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어떤 뭐랄까 엘렉트릭 필드를 그리고 싶은 거죠. 얼마만큼 그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모멘텀, 파티클의 모멘텀이 이쪽 방향으로 여기하고 이제 퀀타이즈 되어 있잖아요. 모멘텀이. 그 모멘텀이 원 퀀텀, 예를 들어서 점프하는 것이 가장 작은 어떤 거 포스를 그런 거죠. 오케이. 여기서 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로플리는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하면은 이거 말아요. 이거하고 아이덴티파이 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하고 y쪽 방향으로 우리가 피리아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취해가지고 P는 뭡니까? ly 분지 2파이 곱하기 h 바에 정수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만큼의 힘을 가해가지고 아주 인피니시멀 한 만큼, 정말 조금 걸어가지고 얘의 모멘텀을 갖다가 한 유닛 올려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의 포지션이 웨이브 펑션은 4a 오브 x-x0만의 함수고 이 x0가 뭐냐 하면은 py분의 나누기 2b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모멘텀을 한 유닛 올리면 이쪽 방향으로 한 스텝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플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한 유닛만큼 올리냐? 그 뭐 딱 랭귀지만 바꾼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하고 이걸 이렇게 말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축을 따라서 여기 하나의 플럭스만큼 플럭스가 이제 퀀타이즈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용한 컨셉이 있어요. 이 파이 제로가 얼마냐 하면은 2분의 h. 파이 제로가. 이 양이 어디서 나오냐? 저번에 이걸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뭐였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양이? NL이라고 하는 양이 NL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지? NL이라는 것이 NL이 2파이 h바분의 LXLY 2b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뭐냐면 플럭스야. 플럭스. 그치? 주어진 플럭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플럭스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양의 기본적인 플럭스의 어떤 정수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얼마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2파이 곱하기 h바는 h죠. 2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h 오버 2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란다우 레벨에 들어가는 엘렉트론의 개수는 정수죠. 그 정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 존재하는 뭐냐면은 어떤 플럭스가 이제 기본 유닛의 몇 배냐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퀀티티가 phi 제로인데 이것은 마그네틱 플럭스의 단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과정을 생각하느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천천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슬로우하게 마이너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아주 천천히 이 플럭스를 갖다가 2분의 h만큼 증가를 시켜서 0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그렇게 하면은 이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EMF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E.dl이 이게 뭐야? d phi dt다.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의 법칙이야? 이게 파라데이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게 타임 디펜던트한 프로세스입니다. 만약에 타임 인디펜던트한 것 같았으면 오른쪽은 제로고 왼쪽도 제로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는 뭔가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면적분으로 고치면은 curl of E가 제로가 항상 제로가 된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인데 타임 디펜던트한 경우는 이 한 바퀴 도는 값이 논제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이 타임 디펜던트 하면 이게 보존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양은 지금 뭐 어디서나 다 똑같으니까 이건 엘렉트릭 필드, 타임 디펜던트한 엘렉트릭 필드 크로스 곱하기 여기 다 똑같으니까 이쪽 엘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DL은 뭐예요? 적분을 하면은 그냥 L 곱하기 한 바퀴 도는 길이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LY야. 그렇죠? equal 이게 된다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 이번에는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d phi dt면은 이건 뭡니까? 결국 플럭스의 체인지야. 이렇게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체인지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한 유닛만큼 체인지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게 뭐냐면 phi 제로라고. 오케이. 방향에 따라서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엘렉트론의 모멘텀을 한 유닛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하여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냥 파이 제로 되는데 요 양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요 양이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엘렉트론의 차지를 갖다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요. 오케이? 그럼 뭐 차지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에 가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엘렉트론에 가해진 힘이에요. Right? 힘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해졌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해진 거라고. 그치? Right?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힘이야. 1/2에 엘렉트론에 가해진 힘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힘을 시간적분 하는 게 뭐가 돼? 청경량 아니야. 청경량의 정의는 뭐냐면 모멘텀의 체인지야. 그렇잖아. F는 뭐냐면 dp dt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응? 이게 뭐예요? 델타 P야, 델타 P. 델타 P. 여기 LY 그대로 곱해주고.
곱하기 ly 여기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델타 P가 얼마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이 제로 이게 뭐야? 2 파이 제로 나누기 ly야. 그렇지?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이 값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파이 제로가 뭐냐면은 2분의 h거든. 그러니까 이건 h예요. 2 곱하기 파이 제로는 h야. 나누기 ly거든. right? 근데 이게 h바로 쓰면 이게 2파이 h바지. right? 근데 잘 보라고. 이게 뭔지. 이게 정확히 n 스타가 1일 때의 모멘텀 값이야.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모멘텀이 이거거든, 지금. 0이 아니라면. right? 그러니까 이게 뭘 한 거냐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로플린이 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하게 이걸 갖다가 이 마그네틱 플럭스 한 개를 갖다가 이렇게 전가시킴으로써 뭘 해준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모멘텀 한 유닛을 전가를 해준 거예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한 짓이 뭐냐 하면은 여기 천천히 파이저를 페니트레이션 함으로써 이쪽 방향으로 모멘텀을 한 유닛 줬고 그 결과로 해서 뭐냐면 여기 있는 엘렉트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한 유닛 시프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X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엘렉트론의 위치죠. 이 엘렉트론의 위치는 뭐냐면은 P가 한 유닛만큼 변했으니까 이게 한 유닛 열로 옮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한 유닛이 이제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엘렉트론들이 여기 방이 뭐 NL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 뭐 반이 찼거나 뭐 얼마가 차면 뭐 하여튼 여기 있는 놈들이 조금씩 하나씩 이제 옮긴 거지. 그치? 뭐 옮겨서 써봐. 별 볼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 근데 이게 엘렉트론들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방에 다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에 있던 놈이 여기로 갈 것이고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갈 것이고 해서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서 그렇죠?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아주 이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엘렉트론 한 개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천천히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떤 갭이 없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에너지를 파이나이트한 만큼 딱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인피니시멀하게 지금 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렉트론이 여기에 꽉 차 있을 때, 즉 란다우 레벨이 다 차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갭리스한 어떤 엑시테이션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은 요 바운드리 하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엘렉트론이 없어지고 여기에 엘렉트론이 하나 탁 나타난 거거든. 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힘이 안 들었다 이거야. 포인트는. 그의 힘이 안 들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뭐 무한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플럭스 퀀텀 한 개 딱 이렇게 증가시킬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모멘텀 딜리버리면 이건 갭리스 익스테이션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란다우 레벨이 fill out 됐을 때는 exist gapless excitation. 이건 massless excitation이라는 것과 같아요. 마치 포톤처럼. gapless excitation at the 뭐예요? at the boundary야. 혹은 edge라고 그래요. 고층 물리학에서는 at the edg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또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꽉 차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 지난 시간에 이런 픽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놈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여기다 뭐 이제 들어갈 구멍은 없다. 그래가지고 여긴 이제 다 차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벌크 사이즈에서 보면은 이놈은 정말로 크게 세게 한 방 차가지고서 차내기 전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크 엑스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벌크는 뭐예요? 이때 벌크 어떤 에너지 레벨이라고 써는 이것은 굉장히 갭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여기 이걸 다 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란다우 주니가 안 차 있을 때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요? 여기까지 꽝 다 들어갔어.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씩 채우는 데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거 다 채우면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느냐 하면은 다음 레벨까지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 갭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세게 차주지 않으면은 벌크는 엑사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엑사이트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바운더리에 있어서의 어떤 엑스테이션이 생긴다는 거야. 벌크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 들어갔고 얘가 여기 나갔으면 벌크로 봐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렇죠? 벌크는 아무 일 안 일어났으니까 뭐예요?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벌크에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작용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벌크는 실제로 세게 차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런데 뭐야? 바운더리에는 갭리스 엑스테이션이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 엑스테이션이 생긴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벌크 이때 at this moment 이때 뭐냐면은 벌크는 뭐예요? 갭풀하다. 벌크 엑스테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o 벌크 엑스테이션 no excitation.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말해서 벌크가 갭풀할 때 벌크 엑스테이션에 갭이 있을 때 이러면 부도체인 거지 뭐. 그렇지? 이럴 때 이제 바운드리에 이런 매슬레스 엑스테이션이 생기는 거를 벌크 바운드리 혹은 엑스테이션 이건 엣지라고 그래. 바운드리 이야기하는 건 이제 스트링 시어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긴 고체는 엣지라고 그래. 벌크 엣지 엑스테이션. 쏘리 그냥 뭐 참 이상하다. 아침에 와가지고
엣지 크레스폰던스라고 해요. 벌크 엣지 크레스폰던스. 자, 뭐 이러한 이제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이게 필링 프랙션이 다 채워졌을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뭐예요? 벌크는 뭐예요? 더 못 들어가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갭풀하고 대신에 바운더리에 있어서의 갭리스 엑스테이션. 그렇게 천천히 그렇죠? 해도 없어지고 생기는 그런 엑스테이션이 생긴다. 이제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일렉트론 바운더리에 있던 일렉트론이 옆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에너지 레벨은 그러니까 x 제로 값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Right. 근데 왜 excita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엑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냐면 꼭 뭐 에너지 레벨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물론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근데 내가 아무리 천천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엑스테이션이거든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서는 바운더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긴 거야.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되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갭이 있어서 이거 원래 엑스테이션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크 내에서는 엑스테이션이 안 되는 거지. 벌크의 여기 이 안에 이걸 벌크라고 그래요. 이걸 엣지라고 그래. 그럼 벌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갭풀하고 노 엑스테이션인데 바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엑스테이션이 생겼다 이거야. 그 바운더리에서는 있고 없어지니까 딱 그 지역적으로 그 부분만 보면 어떤 엑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스텐디드 된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somehow 걸쳐 있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내 마지막 하는 취소. 그러니까 여기 바운더리 입장에서 보면은 바운더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글쎄요, 그거 내면 취소할 필요가 없었나? 하여튼 웨이브 펑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쳐 있으면 여기서 일로 움직인 거니까. 네? 그래서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까지 움직였다고. 그래서 바운더리 엑스테이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게이지 아규먼트예요, 이게. 로플린의 게이지 아규먼트. 근데 뭐 고체 물리학에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실제로 완전한 어떤 거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상관하게 떨어지는 아규먼트가 별로 없다고. 내가 내 고체 물리학을 아는 사람이니까 많이는 모르지만 물리학에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아규먼트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마치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정말로 이그젝트하게 풀었을 때의 그 어떤 그 기분이에요. 이런 거는 쉽지 않다. 아주 뷰티풀한 아규먼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로플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별로 안 좋대.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평가를 별로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카이스트 총장을 하느라고 이제 그 카이스트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요 아규먼트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 아규먼트를 보면은 로플리는 존경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몇이냐? 그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토폴로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토폴로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로플린의 아규먼트 어디에도 어떤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임퓨리티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 역할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어떤 그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두 가지를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첫째 이야기는 갭을 이야기합니다. 갭으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차주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일도 안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하다. 그게 이제 다 슈퍼 컨덕티비티, 퀀텀 홀 이펙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기본적인 아규먼트가 갭이에요.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토폴로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스무스하게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서 다 똑같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너스 같은 게 있으면 도너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무줄하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도너스는 좀 속이 찬 도너스 말이야. 속이 빈 도너스 말고 속이 찬 도너스는 그럼 굵거나 가느나 똑같잖아요. 스무스하게 디포메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3차원적인 어떤 물질이 있어도 그건 뭐 스무스하게 변화시켜서 1차원하고 토폴로지컬리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컵도 뭐예요? 컵도 뭐 이렇게 있어봤자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설설설설 찌그러뜨리면 다 찌그러뜨려지고 그래가지고 다 마침내 이거는 그냥 점으로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오케이? 그러니까 스피어 같은 것들은 속이 만약에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차 있는 스피어는 점하고 똑같은 거죠. 속이 비어 있으면 점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말해서 스무스하게 변화시켜 가지고서 연결이 되는 것들은 다 무시하는 게 토폴로지야. 근데 만약에 토폴로지가 다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정말 굉장히 많이 다른 거야, 말하자면.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양이 이렇게 딱 점프하는 것을 뭐냐면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그래서 이 퀀텀 홀 이펙트에 있어서의 홀 컨덕티비티가 어떤 토폴로지를 매저하는 그런 양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것은 쉽게 어떤 스무스 디포메이션에 의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양이 되겠지. 그렇지? 그게 그런 양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의 크기입니다. 구멍의 개수입니다. 구멍의 개수가 여기 컵에 여기 한 개 달려 있는 구멍이 두 개냐 한 개냐 이런 것은 스무스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양이에요. 구멍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토폴로지를 매주하는 양들인데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뭘 보이려고 하면 시그마 h가 그런 종류의 양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그 수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중에 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싱생천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천의 어떤 업적 여러 가지 이제 업적 중에서 이제
번들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양의 스트럭처의 어떤 토폴로지컬한 위상이라고 토폴로지를 우리는 위상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상이란 말은 뭐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스무스한 양을 이야기하는 건데 희한하게 그렇게 위상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토폴로지컬 위상이란 말은 페이지란 말을 번역한 거라. 페이지는 컨티뉴어스한 양이에요. 근데 토폴로지는 뭐야? 디스크리트한 양이거든. 그렇잖아. 구멍이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 절대로 위상이 될 수 없는데 이거를 페이지라고 아니죠. 위상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이 그랬는지 뭐 한국 사람이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걸 뭐 위상부도체란 말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이런 거는 정말로 번역을 아예 하지 말든지 다르게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상이 그렇게 놓으면은 후세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조상을 두고 있는 거야. 뭘 정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해놔가지고 하여튼 첫 넘버. 그래서 나는 한국어로 전문 용어를 번역한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외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지. 이상한 북한말 비슷한 걸 갖다 자꾸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난 잘 모르겠어. 그게 애국인지. 첫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 첫 넘버라는 것을 지금 내가 뭐 소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소개할 생각은 없는데 데피니션만 얘기를 하겠어요. 데피니션은 뭐냐 하면은 어떤 뭐 매니폴드라고 그럴까요? 어떤 다양체 혹은 여러분이 미분계를 안 배웠으면 뭐 스피어도 좋고 혹은 이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R2나 혹은 T2나 토러스나 혹은 뭐 스피어 뭐 아무나 여러분이 whatever R3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개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니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토폴로지가 어떤 거는 트리비얼하고 이런 것들은 논 트리비얼하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양체 위에다가 게이지 시어리를 혹은 전자기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자기학. 그 위에서의 소위 말하는 위에서 A를 커넥션을 혹은 포텐셜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M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야. 오케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one over this 위에서 벡터 포텐셜을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 포텐셜의 3차원 같으면 컬이고 그래서 D1 예를 들어서 A2 마이너스 D2 2차원 같으면 이제 A1, A2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 양이 결국은 물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마그네틱 필드 아니에요. 그렇죠? 요 마그네틱 필드를 원래의 M 위에서 적분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D 스퀘어드 뭐 X 하면은 이 양은 어떤 토폴로지를 매주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천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소위 force 천 클래스라고 하는 양이에요. 1 over 2파이. C1은 1 over 2파이 곱하기 뭐 이제 이런 양을 해서 이 위에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은 이 양은 뭐를 매주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 서클 위에 있으면은 이 위에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벡터 포텐셜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생각하는 거냐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냐면 이 위에 있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여기 이제 또 이 위에 뭐라 그럴까 이 5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위에 있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과연 같아 어떤 점은 이 점에 대응되는 점이 이 점이냐 이 점이냐 그걸 결정하는 게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커넥션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커넥션들이 말하자면은 얘들이 이제 얘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이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3바퀴 돌았을 때에 트위스트 시켜서 아이덴티파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메비우스 띠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번들이 이걸 번들이라고 그러는데 다발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 있는 꼭 1차원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뭘 수 있는 거야? 어떤 벡터 공간일 수도 있는 거야. right? 그러니까 이 벡터 공간 위에 있는 점들을 혹은 벡터들을 어떻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시키느냐. 그게 이제 이슈야.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자세한 것들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이제 안 할 텐데 나중에 뭐 대학원 수리물리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이 번들의 기하학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A를 갖다가 미분을 해가지고서 적분을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얘들이 얼마만큼 트위스트 돼가지고서 붙여졌느냐 이거를 매주하는 양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오케이, 마그네틱 필드가 그런 것을 매주하는 양이 된다. 그래서 이 양을 이제 천 넘버라고 부르고 이 번들의 first 천 클래스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뭘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클레임이 중요해요. 시그마 H가 다른 게 아니라 천 넘버다 하는 거예요. 뭐의 천 넘버냐? 어떤 벡터 포텐셜. 이 벡터 여기서 이제 이 벡터 포텐셜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베리 페이즈예요. A는 뭐냐면은 여기서 왜요? 그러니까 A의 천 넘버인데 이 천 넘버는 그럼 어디에서 디파인 된 거냐? 이게 매니폴드가 뭐냐? 다형체가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2차원의 이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샘플이 있으면 이건 고체니까 뭐예요? 이 고체는 어떤 정형 격자를 가지고 있겠죠. 정형 격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브릴루앙 존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몰라. 어쨌든 여기 리얼 스페이스에서 어떤 레티스가 있잖아요. 크리스탈이면 레티스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이거에 듀얼 레티스가 있어. 오케이? 듀얼 레티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듀얼 레티스에 있어서의 한 부분이 브릴리언 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브릴리언,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 위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사각형. 알라요? 그게 뭐냐면 이 레티스의 듀얼 레티스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브릴루앙 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브릴루앙 존 위에서의 디파인된 그러니까 B 위에서 이건 뭐냐면은 B 위에서 브릴루앙 존이죠. 브릴루앙 존 위에서 디파인된 1 over 2파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C1 이게 뭐예요? D1 A2 빼기 D2 A1이고 D4은 K죠.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여기서는 아까 EX는 그냥 일반적인 코오디네이트인데 뭐 보통은 이제 이 일반적인 스페이스 타임을 그러니까 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제 잡는데 이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유도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한데 결과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토폴로지를 매주하는 양이고 토폴로지는 뭔가 디포멀 해도 별로 안 변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변하는 거죠. 아주 완전히 크다란 변화를 주면 그때는 이 넘버가 바뀌는데 이 넘버가 바뀌는 것은 크다란 체인지죠. 토폴로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홀 컨덕티비티가 왜 플라토를 보이느냐 하면은 스몰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 그는 것은 하나의 디포메이션이, 그 체인지하는 것은 하나의 디포메이션이죠, 그렇죠? 조금 체인지하면 별로 안 변한다 이거. 많이 체인지하면 확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폴로지 변화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이 퀀텀 홀 이펙터의 컨덕티비티를 그런 토폴로지의 양으로 프랙셔널 필링 프랙션, 즉 시그마는 이거 곱하기 뭐예요? 필링 프랙션으로 곱하기 E 스퀘어드 오브 H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정수거든 항상. 이게 뭐냐면 정수야. 정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서 그렇죠? 모멘텀 공간 위에서 디파인된 물리적으로 웰 디파인된 벡터 포텐셜이야.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A가 베리 페이즈라고 그랬어. 베리 페이즈. 여기서는 뭐냐면 베리 페이즈. 페이즈로 주어지는 이건 뭐예요? 모멘텀 스페이스 위에서 주어지는 거야. 오케이. 계산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거를 의외로.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의외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J는 시그마 곱하기 뭐 E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JY를 JX를 JY 엘렉트릭 필드를 이쪽으로 걸었는데 오케이? 이쪽으로 지금 커런트가 흐르는 겁니다. 홀 커런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거 그래서 요 일종의 서셉티빌리티죠. 그러니까 시그마 엘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얼마만큼 리스폰스를 하느냐. 이런 종류의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포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 뭐 서셉티빌리티라고도 그래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뭐 투 포인트 펑션, 커런트의 투 포인트 펑션들로 이제 연관되는 그런 양들이다. 이게 시그마. 자, 그런데 지금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면 좋겠냐? JX가 이게 뭐냐 하면은 시그마는 그러니까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으냐면 시그마는 어떤 J의 평균값, 퀀텀 메카니컬 평균값 나누기 원래 그려준 엘렉트릭 필드. 엘렉트릭 필드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XY가 홀 이펙트가 이건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JX는 뭐냐 하면은 이게 N 곱하기 E 곱하기 V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뭐냐? 근데 이건 이제 도대체 이게 에브리지가 뭐에 대한 에브리지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여기 어떤 그 아이겐 스테이터들이 쭉 이제 있을 텐데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이 스테이터들이 이제 엘렉트릭 필드를 갖다가 조금 걸어줬을 때 하고 안 걸어줬을 때 하고 조금 체인지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E equal 0에 있을 때의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를 갖다가 n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E가 논제로일 때에 이거를 n of E, 퍼터브드 된 스테이트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NE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First Order Perturbation Theory에 의해서 이번 학기에 배운 거니까 N 플러스 Summation M이 N이 아닌 것들의 뭐 합하고 EN 마이너스 EM의 EN 마이너스 EM의 이건 뭐야? 여기에 M 뭐야? 이게 H 프라임 그럼 N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H 프라임이 뭐냐면은 퍼터베이션을 하는 어떤 거 해밀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뭐지? 이건 포텐셜인데 이 포텐셜이 뭐냐면은 이게 포텐셜이 뭐냐? 이쪽으로 이제 이걸 걸어줬으니까 포텐셜이 이게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 그치? EY 곱하기 뭐야? 차지 E 곱하기 뭐냐? LY 이렇게 하면은 뭐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JX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건 뭐냐? 그래서 이 JX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뭐 N 플러스 summation M 하고 다 집어넣는 거야. M 하고 나머지는 H 프라임에 이거 컨주게이션이니까 NM 하고 EN-EM 이게 다 리얼일 테니까 M은 M 다르고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에 뭐예요? 뭐를 넣는 거야?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NEV를 집어넣는 거야. NEV 하고 여기를 N 플러스 summation M은 N 하고 M N M H 프라임 EN-EM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 이제 작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플러스 하이어 오더는 뭐냐? H 프라임의 제곱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니까 이 양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제로예요.
엘렉트릭 필드가 제로인데 커런트가 흐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시 말해 이걸 가운데 놓고 이건 뭐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그럼 이걸 가운데 놓고 이거 해봤자 그럼 이게 J 제로인데 이거 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남은 건 뭐냐면 가장 리딩 오더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계산을 내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 어차피 내가 생각엔 요거를 10분 안에 계산은 좀 잘 안 될 거야. 내 노트에서는 10분 안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걸 좀 예습을 해와요. 뭘 해오느냐 하면은 여긴 지금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sorry. 내가 뭔가를 잘못했네. V가 이모의 Y에 대해서 포텐셜이니까 Y를 곱해야 되겠네. 내가 잘못했어. 포텐셜은 뭐냐면 이모의 위치에서의 포텐셜이죠. 이모의 위치에서의 포텐셜이니까 Y를 갖다가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게 M H 프라임은 뭐냐면 이거는 상순위가 바깥으로 나가고 결국 우리는 Y N 이런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은 N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보면은 이거 하고 보면은 M이 있고 V가 있고 M V 이건 뭐 X겠죠. MVX N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뭘로 이제 우리가 우선 이거는 V는 dx에 관한 거면 dx dt. 그래서 h가 뭐냐? 그렇지. 오케이. dx dt야. dx dt는 오퍼레이터의 v는 뭐냐면 dx dt인데 x는 뭐냐면은 1 over IH 바분의 x와 해밀토니안과의 어떤 그 커뮤테이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의 expectation value는 이거의 expectation value 같고 이것이 mn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1 over IH 바에 이거 뭐야? h가 이쪽에 걸리면 2n이 되고 그렇죠? h가 이쪽에 걸리면 뭐예요? h가 그러니까 이건 xh 빼기 hx인데 요거는 뭐예요? h가 오른쪽에 걸리면은 2n이 되고 그렇죠? 요거는 왼쪽에 걸리면은 2m이 된다고. 그러니까 2n 빼기 2m에 그 다음에 x의 expectation value야. mn. 그러니까 2n-2m이 하나가 있고 그게 뭐냐면 이놈을 갖다 캔슬 시켜. right?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얻느냐 하면은 결국은 x의 expectation value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y의 expectation value야. 그렇지? 하고 뭐냐면은 이 부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양들이 이쪽이 컴플렉스 요 놈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는 주의를 해야 돼. nm의 mn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냐면 y x 여기 nm의 뭐 mn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를 갖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이제 웨이브 펑션을 집어넣는데 웨이브 펑션을 집어넣는데 이 x와 y가 p 모멘tum 이게 뭐냐면 m은 말하자면 모멘텀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웨이브 펑션이거든. 그러니까 이 x나 y를 뭘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냐면은 x와 P는 IH 바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X 스페이스 P가 I 분지 H 바의 dx가 되는 것처럼 모멘텀 스페이스에 있어서 X는 이거는 IH 바 곱하기 d dP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x나 y를 뭐냐면 모멘텀에 관한 dpx 이거는 이쪽은 뭐냐면 dpy 이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사지를 좀 하면은 이놈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것이 A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K의 데리버티브의 모멘텀 스페이스 데리버티브의 이게 N의 뭐 예를 들어서 N 이런 것들이 이제 A거든. 각각의 레벨마다 여기에 이게 I가 곱해지면 이게 뭐냐면 A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거를 써가지고 요 데피니션을 써서 일로 가는 것을 내가 보이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거를 써가지고 일로 가겠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티저 퀀텀 홀 이펙트가 왜 이제 스테이블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몇 가지의 아규먼트를 우리가 한 거죠. 하나는 로플린의 아규먼트, 하나는 이제 다른 하나는 뭐야? 토폴로지 이야기를 해서 왜 이제 이런 플라터가 나오느냐, 왜 이런 스테빌리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퀀텀 홀 이펙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발길 닿는 대로 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